안녕하세요. 삼성전자 기술지원부 이주영 부장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빔 활용 장점의 하나인 나비스웍스 4D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화면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를 소개를 드리고 오늘 본 내용인 나비스웍스 4D 공정 시뮬레이션을 소개를 드린 다음에 오토데스크의 새로운 정책인 MFS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A 질문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데스크 정책 MTS는 기인 마케팅 이지인 대회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였으며 현재 상상지나 기술지원부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라연 건축, 부설, 가상건축, 엔지니어링, 빔 연구소 및 아키텍트의 빔 설계팀 부장으로서 빔 프로젝트를 경험하였습니다. 저서로 3차원 건축 빔 설계를 위한 레빗 아키텍처 바이블이 빌버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었으며 레빗 마스터 시리즈, 레빗 아키텍처 모델링 편 등의 관련 저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를 간략히 소개하고 오늘 주제인 나비스웍스 4D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지라는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로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4D 공정 시뮬레이션 주연 나비스웍스를 포함한 빔 프로그램의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토캐드를 포함한 법령 제품군과 오토캐드 기반의 특성화 소프트웨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빔과 관련하여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나비스웍스를 포함한 빔 소프트웨어 공급 및 빔 프로젝트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빔 지원을 위해 홈페이지 빔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주소는 www.bimcenter.co.kr입니다. 매월 빔 정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빔을 도입하려는 고객을 위해서 고객 맞춤형 사용자 교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본부터 실무, 고급 빔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기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나비스웍스 4D 공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설연구소에서는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토데스크 제품의 에드인 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솔루션으로는 오토캐드 기반의 건축 설계 지원 캐드박스, 레빗 기반의 빔 지원 레빗박스, 오토캐드 기반 에너지 절약 데이터 지원 에너지박스 4 오토캐드와 레빗 기반의 에너지 효율 등급 지원 에너지박스 4 LEG입니다. 오늘 나비스웍스 4D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한 진행을 함에 있어서 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 특히 빔 활용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의 관계자들, 나비스웍스에 관심이 있는 사용자들, 그 외 빔 4D 구현 방법에 어려움이 있거나 빔 4D 구현의 사용법이 궁금하신 사용자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빔의 활용 분야 장점 중 그 중에 하나인 공정 시뮬레이션을 구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 빔 프로젝트 컨터 프로그래밍은 나비스웍스의 주요 기능 중 타임라이너를 활용해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실제 활용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단계별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우선 이제 공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빔 모델은 이제 공정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빔은 건축정보 모델링의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단순한 3차원 모델링이 아니고 여기에 정보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에는 재료 정보 등이 있을 수가 있고 오늘 설명드리고자 하는 공정 같은 경우에는 3D 모델에 공정 정보를 포함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3차원 형상과 시간 개념을 합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2D 기반 CAD에서는 이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정 시간, 정제 형상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빔을 활용하게 되면은 시간의 흐름에 대한 공정 단계를 비주얼하게 동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이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비스웍스를 이용해서 오늘 공정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나비스웍스의 주요 기능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비스웍스에는 이제 6가지의 주요 도구, 기능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5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나비소스 2014 이후에 QTO라는 이제 견적 도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기본 도구와 고급 도구가 있는데요. 기본 도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빔 모델링을 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전기 등의 각 분야의 빔 모델링 통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본 도구가 아니라 나비소스를 쓰시는 이유는 바로 고급 도구, 간섭 체크, 공정 시뮬레이션 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이제 간섭 체크의 활용도가 가장 높다고 보이고 공정 시뮬레이션이나 QTO는 아직까지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공정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간섭 체크보다 조금 활용하는 데 있어서 또 까다로움이 있으실 거고, 여기 이 내용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도 공정 시뮬레이션을 시도하시다가 잘 안 되시는 경우가 있거나 궁금함을 가지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 내용을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나비소프트의 이제 주요 도구 중에서 오늘은 공정 시뮬레이션을 구현할 수 있는 타임라이너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타임라이너는 나비소프트 시뮬레이터와 나비소프트 매니지에서 모두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제 타임라이너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나비소프트의 기능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개년 정도의 나비소프트의 버전별 신기능들을 이제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고는 타임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2015 이후에 사실상 크게 개선되거나 향상된 내용은 없고요. QTO 같은 경우는 2014에 기능이 추가가 들어왔고 2015와 16을 거쳐서 개선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2017에서는 새로운 이제 기능은 없었습니다. 렌더링 엔진이 나비소스 2015에서 새로 개선이 되었으며 그 밖에 상호 운영성과 퍼포먼스 개선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빔 360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가 화두가 되면서 이 기능들이 나비소스 2016, 2017에 개선이 되어 왔습니다. 이 표에는 빠져있지만 타임라이너 같은 경우는 2014 이전까지 2009, 2010을 거치면서 약간의 이제 개선이 있었는데요. 특히 가장 이제 활용도가 높은 것은 외부 공정표 중에서 CSV를 제공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제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외부 공정표를 공정표점이 별도로 있어야 나비소프트 타임라이너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 웨비나를 진행하면서 데모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빔 기반 이제 4D 시뮬레이션 공정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4D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이제 화면과 같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리 이제 빔 모델을 통해서 가상의 공간에 건물이 시공되는 과정을 구현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의견 수렴이 되고 서로 다른 공정 간에 교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비교 및 공사 진행 쪽에 용이함이 있습니다. 이 빔 기반 4D 프로세스 흐름도는 빔 모델링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요. 빔 모델링에 공정 정보를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표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빔 모델링에 공정 정보가 있고 외부에 공정표가 있거나 아니면 직접 공정표를 나비소스에서 작성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공정표와 빔 모델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4D 시뮬레이션 모델, 공정 시뮬레이션 모델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4D 모델링 절차들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우선은 나비소스 같은 경우에는요, 나비소스에서는 모델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모델링은 빔 모델링 프로그램, 여기서는 이제 주로 레빗이 될 겁니다. 레빗에서 빔 모델링이 제공이 되고, 여기에 빔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 정보를 각 부재, 벽, 문, 창, 기둥, 고 등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 정보를 나비소프트로 끌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공정표, MS 프로젝트라든지 프리마라 같은 이제
전문 공정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공정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작성된 공정표를 나비소스에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비소스에서는 레빗과 같은 빅 모델링에서 완성이 된 빅 모델링을 끌어오신 다음에 공정표는 외부 공정 프로그램, MS 프로젝트, 프리마베라 또는 CSV를 이용해서 가져오신 다음에 그 요소들을 연결시켜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완성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 나비소프트에서의 공정 시뮬레이션이 진행되는 과정이 이제 캡처 화면이 되겠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데모션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공된 도구가 나비소프트의 타임라이너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타임라이너 창 또는 타임라이너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는 4가지 탭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작업 탭, 데이터 소스 탭이 있고요. 그 밖에 구성과 시뮬레이터라는 탭이 있습니다. 작업 탭에서 공정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공사명, 그리고 그 공사가 언제 시작이 돼서 언제 공사가 완료되는지 이러한 정보를 타임라이너의 작업 탭에서 입력을 하시게 됩니다. 데이터 소스 탭에서는 외부 공정표, MS 프로젝트 프리마베라 또는 CSV 파일로 작성된 공정표를 가져와서 이 내용을 작업 탭에 대충적으로 구성을 해주게 됩니다. 구성 탭은 공정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어떻게 그려질 것인지에 대한 모양을 지정해주는 과정을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터 탭에서는 앞에 작업 탭 데이터 소스 탭에서 설정이 된 공정 시뮬레이션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 데모 실무 내용은 나비소스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그 소스가 되는 모델링은 레빗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레빗에서도 공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게 되면은 레빗에서도 공정 기능이 제공되긴 되지만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빗에서 공정을 만들 수는 있지만은 그 공정의 시작 날짜라든지 끝 날짜에 대한 것을 입력을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공정의 순서는 확인이 가능하지만은 날짜라든지 이 순서를 지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재, 격이라든지 기둥이라든지 그와 같은 빈 모델 요소에다가 공정 정보를 이 요소가 언제 시공이 되었는지를 지정을 해줄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장점은 바로 이 정보를 나비소스에 끌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공정 관계를 고려하면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수층 구조고라는 공정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그 공정에 맞춰서 모델링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나비소프트에서 공정 시뮬레이션 절차에 대한 다이어그램입니다. 이런 흐름으로 공정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는데요. 빈 모델링은 레빗에서 작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내용을 나비소프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각 분야별로 모델링 파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구조, 건축, 매니티, 통합 및 기타 등등의 각 분야별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나비소프트에서 통합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타임라이너에서 공정을 추가하고 연결하고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그 작업이 수동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자동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하는 경우에는 모든 공정을 단일히 입력을 하고요. 개별적으로 공정과 부재를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외부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작업 탭에 뿌려준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공정표를 만들게 되고 거기에 각 부재들을 연결하게 됩니다. 역시 이 내용도 데모 시연을 통해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 공정을 작성하는 경우에 절차와 자동으로 공정 시뮬레이션을 작성하는 두 가지를 텍스트로 정리를 했는데 이 내용만 봐서는 파악이 안 되실 거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직접 데모 시연을 통해서 이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데모 시연은 제가 5개 정도의 데모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시간이 이제 허락이 된다면 5개를 다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부족하면은 3개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한 모든 내용을 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비소스의 화면입니다. 이제부터 데모 시연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공정 시뮬레이션 절차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주택 건물이 있는데요. 한 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1층짜리의 주택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은 나비소프트에 제공하는 도구 중에서 타임라이너 도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타임라이너 창을 펼쳐보았습니다. 작업 탭, 데이터 소스, 구성, 시뮬레이터의 4가지 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동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5개 정도의 공정을 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작업 탭에서 공정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은 기초공사, 그 다음에 기초벽 공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1층 바닥 공사, 그리고 외벽, 마지막으로 지붕.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은 공사가 시작되는 기초 공정부터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짜는 실제 공정보다는 적당하게 날짜를 배분을 해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해갖고 보통 4일이나 5일 정도씩 끊어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벽 공정은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진행이 되고 마지막 지붕 공사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공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내용들은 공사가 진행이 돼서 공사가 끝났을 때는 3차원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 유형이라는 거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구성이라는 것이 공사가 끝났을 때 실제로 존재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3차원 모델링의 공정 시뮬레이션 할 대상들을 연결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이 건물에 기초들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택된 기초들을 마우스로 끌어서 연결된 위에 올려놓으시게 되면 기초 공정과 지금 선택한 요소가 연결이 된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을 해서 연결 작업을 하게 됩니다. 뚫어서 작업대에다가 놓습니다. 1층 바닥을 선택했습니다. 이 바닥은 바닥 공정에서 이루어지고요. 지금과 같이 작업 탭에서 연결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연결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택을 하실 때 컨트롤 키로 연속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선택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벽을 다 선택해야 되지만은, 이것으로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에 대한 첫 번째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 시뮬레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탭에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기초 공정부터 해갖고 공정 시뮬레이션 진행이 됩니다. 지금 기초, 그 다음에 기초 외벽, 다음에는 1층 바닥이 시공이 될 겁니다. 외벽이 시공이 되고, 제가 외벽은 다 선택을 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붕이 시공이 되는, 이것이 공정 시뮬레이션의 일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간단한 건물의 얘기가 되겠고, 실제 빔 프로젝트에서는 복잡한 건물, 큰 규모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렇게 일일이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외부 공정표가 있을 경우에 이 외부 공정표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표 같은 경우에는요, 외부에서 있는 간단하게 엑셀로 작업을 하셔도 됩니다. 공사명하고 이 공사가 언제 시작이 되고 언제 완료가 되는지, 그리고 그 다음에 작업 유형과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런 정보들을 끌어와서 공정을 작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예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2층 정도의 주택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앞에 1층짜리 주택에서는 공정표를 일일이 작업을 했지만은 여기에서는 외부의 공정표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공정표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정표를 잠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공정표는 이 파일이 되겠습니다. 가장 필수적인 정보는 공사명하고 공사 시작일, 공사 완료일 이런 정보가 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약 30여 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이 공정을 가져와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업은 데이터 소스에서 이루어집니다. 추가해서 외부의 CSV 파일 선택을 합니다. 방금 보셨던 외부 공정표 CSV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공사 시작일, 공사 완료일 같은 정보들을 연결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 외부 공정표가 데이터 소스를 위해서 가져왔고, 작업해 보시면은 아까 첫 번째 데모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공정을 일일이 입력했습니다. 외부 공정표를 이용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작업 계층 다시 구성을 하시게 되면은 외부 공정표에 있는 내용들이 그대로 여기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작업은 여기서 연결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밑에 있는 기초부터 작업이 될 테니까 이 내용을 선택한 다음에 기초수자부 공정에 있는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공정이 약 30여 개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30번의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이 내용을 30번 연결한 작업을 보여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완성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진행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공정표는 동일한 내용으로 가져왔고요. 연결을 해준 작업입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와 같이 파란색으로 연결된 요소가 나와 있게 됐습니다. 기초수자부에 연결되는 기초수자부 객체를 선택해서 연결했고, 각 공정마다 연결 작업을 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이 공정 시뮬레이션 내용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외부의 공정표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방법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확인이 됐으니까 여기서 이제 멈추도록 하겠고요. 중간중간 이제 보시게 되면요, 공정표의 내용 중에 비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공정 연결이 좀 어렵거나 불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페인트라든지 도장 같은 경우에는 빅 모델링에서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한 4층에서 5층 정도 규모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프로세스는 동일합니다. 역시 레빗에서 모델링 된 건물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정표가 있기 때문에 잠깐 그 공정표를 역시 확인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소의 이제 공정표가 되겠는데요. 뭐 비슷하게 흐름은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동일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공사 명하고 공사 시작일, 완료일 이런 정보들이 있습니다. 외부 공정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작업하는 것은 이 CSV 파일에 있는 첫 행에 이 내용들이 어떤 정보인가를 알려주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나비소스의 타임라인과 연결해 주는 작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텍스트 정보도 있고 날짜 정보도 있기 때문에 올바르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 정보에는 날짜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텍스트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올바르게 정보를 입력했으면은 이것을 이용해서 공정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의 공정표를 이용해서 작업 탭에 공정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40에서 50여 개의 공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이걸 연결해 주는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구조 기초라는 공정에 구조 기초들을 선택해서 연결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물론 여기서는 구조 기초를 어렵지 않게 선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부에 숨어 있는 이 건물의 내부에는 문창들이 있습니다. 문창 공사를 하기 위해서 문창을 선택하기가 이 상태에서는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 트리라든지 체계적인 빔 모델링의 내용을 이용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택 트리에 가시게 되면은 층별로 체계적으로 이 내용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건물의 기초 레벨에는 기초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이 내용을 해당 공정에다가 끌어서 놓는 겁니다. 이 과정도 역시 공정의 개수만큼 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완성이 된 데이터가 있고 지금 하신 작업과 같이 체계적인 선택을 한 다음에 이것을 선택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작업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건물에 관련된 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체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이름과 연결 작업이 필요한데요. 공정 이름과 세트를 만들어서 같은 이름으로 적용하실 경우 한꺼번에 연결을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은 이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점부터 시작해서 모델링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체 모델링 다음에 웹키 지금 처음 시공이 되고 있고요. 예, 벽돌이 올라가고 있고 외부 사광석이 2층부터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 겉에서는 확인은 좀 어렵게 됩니다. 잠금 상자를 이용해서 끊어주시면 되면 이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여러 분야의 빔 모델링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것은 하나의 빔 모델링이었습니다. 분야별 이제 빔 모델링이 있겠죠. 그 파일들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건물의 건축 구조 MEP가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MEP 모델이 되겠습니다. 구조 모델입니다. 구조 모델 안에 MEP 모델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건축 모델을 가져오겠습니다. 일반적인 프로세스는 각 분야별 빔 모델링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각 데이터를 가져와서 통합해주는 가장 기본적인 나비소프트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공정표가 있습니다. 공정표도 앞에 3개의 예제와 동일합니다. 여기서는 각 공정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구조 MEP가 분리가 되어 있어 공정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공정표가 있을 경우에도 그를 이용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조 쪽 공정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날짜, 시작일과 공사가 끝나는 완료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져온 것은 이제 구조에 대한 공정표입니다. 통합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구조만 한 개, 공정표를 만든 거고요. 하나의 공정표 안에 다 만드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 구조에 대한 것만 공정표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만 들어온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구조만 있습니다. 같은 원리를 갖고 건축과 MEP가 있습니다. 구조와 건축 MEP가 분리를 내지만은 내용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필드 선택기의 연결 작업은 동일한 내용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전 내용이 선택이 됐습니다.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공정을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MEP에 대한 공정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MEP 쪽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설정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용해서 공정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구조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축 공정표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구조 외에 건축과 관련된 내부 문창 공사 등에 대한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MEP 공정도 여기다가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공정표가 다 들어와서 MEP까지 들어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연결 작업이 필요합니다. 세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세트를 이용하게 되면 미리 어떤 검색해서 이 건물의 특정 요소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1층에 있는 고, 2층에 있는 파이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선택하셔서 저장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예제에서는 미리 이제 세팅을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구조와 건축과 MEP의 이제 세트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 구조 기초라는 데 가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선택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독립 기초, 기초벽, 그다음 벽 기초 같은 것들을 미리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연결해 주는 작업을 해줍니다. 연결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공정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연결이 안 된 것은 공정이 구현이 안 되는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예, 구조부터 진행이 되고 구조가 끝나면은 그 안에서 이제 MEP도 진행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구조 웹피는 이제 공사가 되어 있고 이 안에서 MEP라든지 내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용이 안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안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기 위해서 잠깐 다른 요소들은 잠깐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체하고 웹피와 관련된 내용을 잠깐 짚어봤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공정 시뮬레이션을 돌리게 되면은 구조체가 올라가면서 계속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건축에 대한 이제 분야를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은 되고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이고요. 지금 MEP 공사가 내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의 파일들을 합쳐서 분야별로 합쳐서 할 수가 있고 공정표가 여러 개로 쪼개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쳐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실 수가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예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에는 레빗에서 공정 정보가 입력이 돼서 넘어온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예제를 건조록 하겠습니다. 건물의 하나가 있는데요. 이 건물이 그냥 빈 공간에 시공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주변에 땅들이 있기 때문에 토목에 해당하는 지형 데이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이 원래의 지형들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섭하기가 진행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 공사가 끝났을 때는 끝났을 때의 모습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공사가 끝났을 때는 공사가 완료됐을 때의 모습은 이런 모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지형의 세 종류가 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모양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동일합니다. 외부에 공정표가 있습니다. 공정표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시작되는 날짜, 공사가 끝나는 날짜를 연결해 줍니다. 공정표를 가져왔습니다. 작업에서 우리가 공정표를 다 추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공정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작업 대충 다시 구성하게 되면은 외부의 CSV, 여기서는 CSV 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이용해 갖고 여기는 60여 개의 공정이 있습니다. 산항지역 섭하기 공사부터 해놓고 마지막에 그 마감 공사까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제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잠깐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은 어떤 요소를 선택하게 되면 여기에 공정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추출을 해나갔고 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내용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레빗에서 공정 정보가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우리가 세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우리는 공사가 진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기초공사라는 것을 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래쪽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기초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연결 작업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 공정 시뮬레이션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기존 지형에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합니다. 이것은 제가 완성이 된 데이터가 이제 중간에 한두 단계로 빠져먹은 것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된 데이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앞의 과정을 통해서 썼던 내용을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정 시뮬레이션이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준비가 되어 있는 동영상 파일이 있으니까 그거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줬던 시연 내용을 이제 동영상으로 다시 만들어 본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작업을 마친 다음에 동영상 재생 시간 등이라든지 이런 내용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필요한 내용으로 설정하신 다음에 플레이를 누르시게 되면 이제 동영상이 공정 시뮬레이션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지형이 있는 상태에서 구역별로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지금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골조가 끝난 다음에는 이제 웹피가 붙게 되고요. 웹피 공사 이후에는 이 내부에서 내부 공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이 공정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나비 소프트를 활용한 공정 시뮬레이션의 절차는 긴 모델링이 있고 외부 공정표가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이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간단하게 저희가 매번 매달 교육하는 내용 중에 나비 소프트에 대한 교육이 지금 보여드리는 내용들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빈센터나 적혀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공정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고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 마케팅 팀의 이인혜가 M2S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상상진화 이지입니다. 방금 들으셨던 나비소프트 세미나는 저희 빈센터에 업로드될 예정이고 혹시 내용 중에 질문 사항 등이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6월부터 오토데스크에서 진행하고 있는 M2S라는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2S는 현재 연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사 대상으로 멤버십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 정책인데요. 그 연구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계시면서 케어 플랜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필요한 제품에 따라 최소한의 비용으로 멤버십 제품을 전환하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하기의 표를 보게 되시면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현재 오토캐드를 유지하고 계시는 고객사는 오토캐드나 캐드 아키텍처, 웹3D, MEP 등의 동일 단일 제품이나 또는 그 상위 제품인 인더스트리 콜렉션으로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콜렉션 제품은 그 AEC 부문으로 보게 되시면 캐드 이외의 캐드 아키텍처, 레빗, 나비스웍스나 클라우드 제품 등의 20여 가지 제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기존의 BDSS나 BDSP 같은 C2 제품을 가지고 계신 고객사는 콜렉션으로만 전환이 가능하십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보유하고 계신 제품과 동일하거나 아니면 상위 제품으로만 멤버십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MQS 정책으로 멤버십을 전환하게 되었을 때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단일 제품에서 만약에 콜렉션 제품으로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이때는 가격 또한 따로 콜렉션 멤버십 제품을 구매하시는 것에 약 3분의 1 정도의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멤버십 제품의 경우에 그 신버전이나 보안 패치 등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므로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제품 사용이 가능한 장점도 있습니다. 콜렉션 제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A360 같은 그 클라우드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가 잦은 업체에서는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면 등의 확인이 바로바로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혜택 쪽을 보게 되면 매년 멤버십 제품의 인상률이 현재 5%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빨리 전환을 하게 되면은 그 3년간의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그 기존 케어 플랜에서는 저희가 단연 계약이 단종이 됐는데요. 멤버십으로 전환을 하게 되시면은 그 단종된 단연 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단연 계약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또는 분할적으로 납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고객사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혜택 중에 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매년 멤버십 가격은 5%씩, 그 케어 플랜 가격은 내년에는 10%, 내후년에는 20% 가격이 인상될 것이라고 그 오토데스크에서 미리 공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MQS를 통해서 멤버십으로 전환을 하게 되시면 현재 케어 플랜 가격과 동일한 갱신 비용으로 최대 3년 동안 가격 상승에 관계없이 전환하신 멤버십 제품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연 계약으로 하게 되시면 분할 납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혜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환하기 전에 저희 고객들이 고려하셔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지고 계시는 연구 버전, 다시 말해서 케어 플랜의 경우 타임 시트당 멤버십 한 시트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해당 전환에 사용하셨던 그 연구 라이선스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주시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고객사 중에서 현재 버전 이외에 그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는 고객사들이 다수 있으신데요. 만약에 전환을 하게 되더라도 그 전에 사용하시던 하이 버전은 동일하게 고객사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갱신이 가능한, 전환이 가능한 시점은 갱신 90일 전부터 MTS로 전환이 가능하신데 만약에 전환을 하시게 되면 바로 멤버십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요. 기존의 케어 플랜 서비스가 만료되면 그 다음 날부터 전환하신 멤버십으로 새로운 계약 넘버가 생성이 되셔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게 되시면은 만약에 전환을 하실 때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이 스탠드얼론 제품이시면 그대로 스탠드얼론으로 전환이 가능하시고요. 네트워크 제품을 사용하고 계셨으면 네트워크 사용자로만 전환이 가능하신 것도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고객사 분들은 그 필요한 제품이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남은 기간을 파악을 하셔서 저희 쪽으로 문의를 주시면 컨설팅이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보유 수량이 많은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만도 전환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제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MQS 정책 초기와 장점, 멤버십 전환 시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만약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까 안내해드린 전화나 메일로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저희 쪽에서 고객 가이드나 Q&A 자료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설문지는 신청해주신 이메일로 발송드릴 예정이고요. 회신을 주실 경우에 기프트콘이 발송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질문사항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 채팅창을 한 10분 정도 오픈을 해줄 예정이고요. 자유롭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나비 수업스 및 M2X에 대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으며 차후에도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웨비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